여기는 딜러! 갑자기 여기까지 오잖아. 네. 그러네요.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그냥 고소한 향기 그리고 영양도 아주 뛰어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면 좋을 식재료 잣입니다. 잣이구나. 오늘 식재료 딱이네요. 잣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바로 가평이잖아요. 예. 그렇죠. 가평은 예전부터 잣으로 유명해가지고요. 토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잣이 잘 자라는, 잣나무가 잘 자라는 예, 그런 토양에다가 그다음에 일단은 나무가 많아서 그 생산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50% 거의 절반 가까이 잣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가평잣은 명품 잣으로 소문 나가지고 특히 명절에 잣을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콕 찍어서 가평잣.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가평잣은 사실 맛만 이렇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서요. 실제로 2009년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해서 임산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잣은 이제 영양학적인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지방이 약 70% 정도, 그리고 단백질은 한 15%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이 한 4.5에서 5% 정도 함유가 돼 있고요. 이 외에도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양 균형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 말고 약효도 있나 봐요. 아까 그 해송자라고 부르면서 한방 약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잣의 가장 이제 핵심 영양소는 사실 지방인데요. 네. 지방 중에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그런 불포화 지방산들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메가 369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메가 369 지방산들을 아주 잘 함유하고 있는데요. 리놀산, 리놀레인산, 올레산 이게 이제 369에 해당되는 지방산들이거든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뇌 기능에 아주 중요한 레스틴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양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도 많고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는 자양강장 효과. 그래서 우리가 병후 회복 시기에는 가장 먼저 많이 사용한 게 바로 이 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요. 예. 이 견과류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챙겨 먹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과류는요, 워낙에 이제 성장, 두뇌 성장 발달, 그다음에 이제 어떤 키 성장 발달을 다 돕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성장기에 드시면 상당히 좋은 식품인데요. 특히 이제 두뇌 회전에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준다면 최고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잣은 비슷한 이제 견과류인 호두라든지 땅콩에 비해서 특히 철분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성분들에게도 상당히 좋고요. 이 외에도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 또 비타민 E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양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방 고서인 성해방에 보면 잣을 이제 100일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대요. 아, 그 정도예요? 그리고 300일을 먹으면 하루에 500리를 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먹으면 나중에 결국 신선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험한 음식. 이야. 그런 식으로도 알려져서 사실 예전에 궁중에서 임금님이 딱 아침에 일어나시면 수라상으로 아침 수라로 이제 잣죽을 진상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평에 자주 가는데요. 잠깐 사려고 내렸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평 연만 잔뜩 사갖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선생님? 잣이요? 네, 일단 영양이 많아서 몸값이 비싼 그래요. 것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잣을 이 채취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아까 네. 잠깐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일화를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을 따기 위해서 원숭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원숭이들이 어머머머. 따가지고 밑으로 딱 던지거든요. 진짜예요? 네. 네. 근데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네. 워낙 이제 잣나무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원숭이를 한번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산주한테 간 거죠. 네. 잣나무 주인한테 원숭이 훈련하는 사람이 자 원숭이 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원숭이 진짜 올라가가지고 막 딴 거예요. 정말 잘 따요. 그래서 됐다. 아, 이제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원숭이가 지능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잣나무에 송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코코넛이랑은 다른 거예요. 막 송진이 많이 묻으니까 원숭이 털에 그다음부터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이제 파업을 했어요. 안 가겠네요. 나 안 할래. 안 할래.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잣나무 자체가 그 길이가 높이가 네. 한 20m에서 25m 정도 아주 높은 그 높이이기 때문에 그 끝에 이제 열매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취 과정도 어렵고요. 또 이거를 실제로 이 송이에서 껍질을 까서 우리가 먹기 그 뽀얀 그 잣을 얻기까지 그 가공 과정이 한 20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공 과정도 와. 어렵고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쌀 수밖에 손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가는 게 나무 망치 같은 걸로 이만한 잣방울을 때려서 조그마한 이제 잣을 이제 다 떼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지면 안 되거든요. 그쵸. 망치로 잘 때려서 뽑고 그리고 위에 또 단단한 껍데기가 또 있어요. 그걸 또 까야 돼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줌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저게 이만한 잣방울 한 서너 개에서 나온 거예요. 자동화 기기가 이제 나왔다던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부분만 까는 거는 있는데 이 잣방울 자체를 이제 나무망치로 때리는 과정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비싼 내고 먹을 만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송진이 계속 나와서 이거 굉장히 작업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귀하네요. 귀해요.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오늘도 역시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잣은 익히면 영양소 파괴가 많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X라고 봅니다. 왜냐면 임금님 수라상에 잣죽을 냈다고 하잖아요. 잣 그대로 먹으면 그냥 식전에 드리죠. 근데 굳이 그 잣죽 그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을 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열을 해야 된다. 아니야. 그 뭐든지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섭취하는 게 좋지. 자기 생식이 날 것 같은데. 날 것이요. 네. 네.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저도 오로 하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의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신선이 이제 야 잣하게 뭐 저기 냄비 가져와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식은 원래 있는 그대로 생으로 본연의 맛을 즐기며 어떡해. 그래서 저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좋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네, 생으로 아, 먹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요. 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잣의 가장 핵심 영양소는 사실 불포화 지방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온에서 가열해서 이 기름을 짜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기름이 산패가 되거나 고온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불포화 지방들이 약간 이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거나 그 나쁜 물질로 변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잣은 꼭 생으로만 먹어야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잣은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식품들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보통 조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고온 조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죽 끓이는 정도가 좀 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음식을 다 하고 나서 고명으로 얻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가열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또 잣에는 지용성 영양소들도 상당히 많아요. 베타카로틴도 많고 눈에 좋은 루테인 같은 성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살짝 가열을 하게 되면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살짝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잣과 영양 궁합이 좋은 식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수정과, 2번 우유, 3번 멸치, 4번 올리브유. 당연히 1번 수정가 아닌가요? 수정가와 잣은 서로 떨어뜨릴 수가 없죠. 1번. 아니지, 식물성이 있으면 단백질 저 바다 쪽도 있어야지. 멸치,
저는 이제 우유로 하겠습니다. 우유랑 잘 어울린다고요? 일단은 잣을 갈아서 하는 우유가 정말 이제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좀 충분히 넣는다면 이제 걸쭉하게 해서 식사 대용으로 아침에 드시기도 정말 좋고. 정답은 수정과입니다. 네, 수정과 제가 발전차. 맞았죠? 네, 잣하고 예. 가장 궁합이 좋은 건 수정과. 자, 왜냐하면 일단 그 수정과의 주 원료는 곶감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곶감 종류는 사실 이제 철분이 좀 부족해요. 영양소로 봤을 때는. 그럴 때 앞서서 제가 잣에 철분이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소화에도 좋고 영양 보강도 잘 되기 때문에 또 맛도 좀 잘 어울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정과하고는 참 잘 어울리는 궁합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잣을 적당히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견과류는 우리가 이제 하루에 기본이 한 줌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쥐어질 정도의 한 줌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모든 견과류를 합쳤을 때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그 견과류 양은 한 25g에서 30g 정도가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잣으로만 먹는다라고 하면 한 20g 정도이니까요. 그 안에서 알로 치자면 한 최대 한 50알 정도까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잣이요, 문제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 잣이 알은 조그맣지만 지방이 거의 70% 정도 되다 보니까 칼로리가 100g당 한 700칼로리 가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먹다가는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보관을 하면은 그 보관된 그 장소에 따라서 그 냄새가 그렇죠. 많이 배거든요. 어디다 잘 이렇게 그 보관을 보관 해야 방법. 되나요? 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이나 산소에 의해서 변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나 산소를 최대한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밀봉하셔서 냉장 보관이거나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하실 것 같으면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어두운 그 케이스에다 좀 넣어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데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혹시 내가 먹어봤을 때 약간 그 쩐내 같은 게 난다면 그거는 산패가 된 거니까 아까우셔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많이 배웠어요. 자, 오늘도 심선아 선생님 덕분에 잣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